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이코패스인 학생들이 있어요. 사이코패스인 경우는 저희는 변화 못 시킨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참교육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사건과 상황들은 현실에서 더 많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제가 느낄 때에는 참교육보다 더 심한 경우도 많다. 너 죽여버린, 진짜로 그런 애들 많습니다. 근데 그랬던 애들이 나중에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성인이 돼서 찾아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제가 인터뷰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손님으로 모신 분은 세상에 나쁜 사춘기는 없다. 제가 이 책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책의 저자 센터큐 대표 허지원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책한민국님 채널에 나와서 정말 영광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리죠. 네, 짤막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는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는 교육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만의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는 사춘기 학생들을 잘 변화 성장시키는 일에 집중하고 있고요. 앞으로 나아가 더 어린 학생들부터 성인 그리고 중장년까지 확장시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 수백만 건의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수백만 건이면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저희가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16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오프라인 교육기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지금은 온라인도 엄청나게 발전을 시켰고요. 현재는 온라인이 조금 더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에서 시작을 할 때부터 저희는 학생들의 행동 데이터를 계속해서 모아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학생들이 거짓말을 할 때가 많죠. 그래서 밥 먹듯이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저희가 학생들의 말을 믿기보다는 학생들이 실제로 행동한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변화 성장시켜 나가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모인 행동 데이터가 당연히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면 데이터, 언제 잤고 언제 일어났고 수면의 퀄리티는 어느 정도이고, 또 중요한 건 자다가 핸드폰을 봤는지 안 봤는지, 또 몰래 그런 걸 점검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몰래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등등, 핸드폰의 API 정보를 불러올 수도 있고요. 저는 솔직히 이 책을 처음 받았을 때 누가 생각이 났냐면 제 주변에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 문제적인 행동, 어떤 바람직하지 않은 습관을 가진 자녀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부모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많죠. 이거 어디 가서 말도 못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속은 정말 썩어 들어가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는데 너무 다행인 거죠.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들. 네. 네.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분들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요, 평균적인 아이들은 학교 교육과 학원도 포함된다고 하면 제도권 교육이 있고, 여기서 정말 병리적으로 심각해진 아이들은 국가 사법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상담 정신과 이런 데로 빠지거나, 근데 이 중간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가정에서 다 해야 한다, 부모가 자녀 교육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서비스가 있으니 놀랍다. 근데 16년 동안이나 이걸 해 오셨다고 해서 놀랍고, 최근에 그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참교육. 네. 전 잠깐 봤는데 무시무시했거든요. 근데 이제 드라마니까 이렇게 때리고 그런 거는 빼고 문제적인 행동은 실제로 그 정도인지 어떤지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우리나라 그 아이들의 상황?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굉장히 심각한 게 현실이고요. 참교육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사건과 상황들은 현실에서 더 많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제가 느낄 때에는 참교육보다 더 심한 경우도 많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걸 숨기고 싶어 하시고, 당연하죠. 내 자식이 일인데 내 자식이 문제를 일으켰던 거를 어느 누가 밝히고 싶겠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당연한 얘기지만 그거를 어느 정도는 숨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알게 되신다고 하더라도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거는 정말 안 좋은 상황까지 갔을 때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한 해에 약 50만 명 정도의 자녀들이 있다. 물론 이거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요. 굉장히 큰 숫자인데
그 중에 반 이상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해요. 왜냐하면 예전처럼 부모님이 아이를 잘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 성장시킬 수 있는 흐름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 말 예전처럼 잘 듣지도 않고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이런 문제들에서부터 또 더 심각해지면 뭐 학교도 학원도 잘 안 가려고 그러고, 더 심각해지면 부모님이 아예 손 쓰기가 힘들 정도의 상황까지 저는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환급률로 인해서 학생이 감사해하고 발전하고, 그게 혹시 비율로 보면은 어느 정도나 그렇게 결과가 나오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든 학생들은 변화가 돼요. 당연히 처음 들어왔을 때의 상황이 모두가 다 달라요. 학생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 당연히 그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긴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들어왔을 때의 지표 대비 저희가 이 지표도 환급률, 부모님께 대한 예의, 즉 인성이죠. 그리고 생활관리, 그리고 할 수 있는 재개발, 즉 학습 시간이 얼마나 잘 누적되고 있는지 크게 이 세 가지의 지표로 파악을 했을 때 처음 들어올 때보다는 분명히 개선이 됩니다. 저희는 소시오패스는 변화시킵니다. 그래요? 네, 저희 소시오패스인 학생들은 정말 많이 겪어봤고요. 그래서 아예 저희가 정의하는 소시오패스의 개념이 있을 정도로 많이 겪어봤습니다. 네, 이런 학생들을 못 변화시키냐? 아닙니다. 변화가 됩니다. 사이코패스인 경우는 저희는 변화 못 시킨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여태까지 왔던 학생들 중에 정말 1%가 안 되는, 1%도 아니죠. 한 0.23% 되는 학생들 제외하고는 저희가 처음 왔을 때보다 변화 성장 시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도 만족해할 만큼 드라마틱하게 변화된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제 이 책 그 세상에 나쁜 사춘기는 없다, 저자 소개를 잠깐 보면 뭐 첫 번째 나오는 게 전교 꼴등, 고등학교 자퇴를 거쳐서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저는 정말 그러니까 산만한, 집중을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선생님이 내가 그 교사 생활을 정말 오랫동안 했는데 너 같은 애는 처음 봤다. 제 손바닥을 막 엄청 때리셨던 기억이 나요. 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시간을 읽는 법을 한창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모르니까 어머니가 저를 막 꿀밤을 때리시면서 저한테 이제 공부 좀 하라며 공부 방법에 대한 책을 사주셨는데 그게 한 4-5권이 되는 한 이 정도 두께 되게 두꺼운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꺼내면서 야, 이 책만 읽으면 공부 되게 잘하게 될 것 같아 라는 기대를 되게 많이 하게 됐던,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공부를 잘하면 어머니께서 사주시기로 한 선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물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그 책을 딱 꺼냈던 기억이 나고, 그 책을 읽으면서 세상에는 뭔가를 더 잘하는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라고 제가 생각하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또 그때 봤던 영화 중에 더 페스토리라는 농구 영화가 있었는데, 키 작은 학생이 농구를 너무 잘하고 싶어서 막 드리블 연습을 하면서 농구를 잘하게 되는 내용의 영화였는데요.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게 나한테 되게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외고를 들어갔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슬슬 공부를 안 하기 시작했고, 고2가 되고 학생회장이 되면서는 더 공부를 안 하게 됐어요. 이제 고2 때 공부를 안 하게 된 계기는 사춘기와는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한데, 선생님들에게 이제 제가 학교 정책에 반발하는 어떤 공약을 내세우면서 사실 선생님들이랑 관계가 매우 안 좋아졌고 많이 맞았어요. 정말 많이 맞다 보니까 이제 공부가 하기 싫어지고, 그리고 학교에 대한 반발심이 더욱 커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 성적이 계속 막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제 밑에는 그때 당시에도 특례 학생들이 있었는데, 특례 학생들은 뭐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그냥 시험을 보기만 할 뿐이지 점수를 맞아요. 받을 필요가 전혀 없었던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제 성적이 특례 학생들보다 낮았을 때가 많았어요. 굉장히 심각했던 거죠. 이제 제가 학생회장이어서 만약에 뭐 받으려고 노력을 했다라면 학교장 추천이라는 그때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활용했을 수도 있지만 저한테 되게 여전히 크게 남았던 기억이, 제가 이제 7기 학생회장이었는데 1기부터 6기 학생회장은 다 서울대를 갔는데 7기 학생회장인 너가 학교의 명예를 똥칠을 하고 있다. 정확히 똥칠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도 꼭 서울대를 가보겠다라는 각오를 하게 오히려 만드셨던 것 같아요. 고3 4월에 이제 바로 학교 그만두겠다고 하고 이제 학교를 그만뒀죠. 근데 공부의 기반이 너무 없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중3 학생들이 푸는 문제도 제가 못 풀 정도였고, 그러다 보니 학원에서도 저를 받아주기도 되게 힘들었고, 뭐 과외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해서 집에서 혼자 공부를 했는데, 뭐 그때는 뭐 인강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뭐랄까 그냥 막막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뭐 어머니랑 정말 사이가 안 좋았고, 사실 그 당시에 제 일기장의 대부분의 내용은 정말 죽고 싶다,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을까? 라는 얘기들이 정말 많이 적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우울한 학생들을 잘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극복했냐면, 제가 광화문 교보문고에 그때 가서 서울대 합격 수기를 제 기억에 6권 정도 샀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이제 변화와 성공 사례들 그리고 방법들을 일기장에 또 적었죠. 뭐냐면 하루 한 일을 적어봐라. 그리고 하루에 20분 운동해라.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라. 이거는 되게 엉망진창이 돼버린 저였지만 해볼 수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시작을 하면서 우울함이 정말 많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공부를 시작할 때에도 되게 무식한 방법인데, 백지 갖다 놓고 내가 배운 주제를 내가 그대로 누군가에게 가르치듯이 적는 거였어요. 그게 제 성적을 올리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서울대에 합격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황금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굵직굵직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황금률의 1번은 부모님께 대한 예의입니다. 사춘기 학생들을 변화시킬 때 어떤 애들은 변화가 잘 되고 어떤 애들은 변화가 되게 더디고 어떤 애들은 변화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변화를 만든 첫 번째 계기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나니 귀납적으로 찾아낸 게 바로 부모님께 대한 예의였어요. 왜 그러냐면, 놀랍게도 부모님께 대한 예의를 아이들에게 지키게 만들면 제가 겪었듯이 아이들의 심리적인 안정 상태가 훨씬 좋아져요. 그거는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 걸까요? 기본적인 양심의 근간에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존재해요. 부모님에게 예의를 갖추는 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부모님의 마음도 좀 편해지는 거죠. 그러면 애를 대하는 태도도 부모님도 좀 편해지고, 애도 내가 예의를 지키니 내 양심적으로도 마음이 편해지고 부모님 관계에서 오는 갈등도 줄어들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효과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모님께 대한 예의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시작이 요를 붙이는 거고요. 그리고 부모님께도 꼭 부탁을 드리는 게 아이와의 적당한 거리감을 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께 요를 붙이면서 부모님께 기본적인 존중의 모습을 보여주면 부모님들도 되게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화를 내는 게 좀 줄어들게 되고, 아이도 화가 나거나 막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부모님에게 강력하게 반발하기에 조금 어려워지는 이 거리감이 적당하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황금률의 2번은 생활관리입니다. 저희는 생활관리의 핵심은, 가장 큰 코어는 당연한 얘기지만 수면관리예요. 코어는 수면관리인데 첫 번째는 수면관리가 아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방정리예요. 수면관리를 제대로 하려면요, 방정리가 제대로 돼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 방이 깨끗하면 내가 들어가서 방을 어질 마음이 좀 덜 생기고요, 방이 깨끗하기 때문에 잠도 씻고 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서 핵심은 부모님이 치워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 호텔방 가서 남이 치워준 방은 막 어질럽히잖아요. 근데 내가 정리해 놓은 방을 누가 건드리면 화가 나잖아요. 내가 치워야 이걸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아이들이 스스로 방 정리를 하게 만듭니다. 저희가 방 정리가 잘 되기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음에 공용 공간, 내가 쓴 공용 공간을 정리하게 만듭니다. 방 정리를 어떻게 시키느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용돈과 물질적인 혜택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저에게 있다 보니 방 정리를 해야지 물질적인 혜택과 용돈을 주거든요. 근데 방 정리를 시키는 방법은 저희가 부모님과 같이 방을 한번 아이가 정리를 한번 하게 만들고요. 정리를 한 다음에 한 10장 정도 사진을 다양한 각도에서 찍게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저희가 4장 정도를 골라요. 그 4장과 똑같이 만들려고 해요. 근데 놀랍게도요, 나중에는 애들이
빨리 하고 물질적인 혜택을 받으려고 방 정리를 잘 하게 돼요. 방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서 수면 시간을 실행 가능한 범위로 계속해서 저희는 11시에서 12시 반 사이에 자는 게 저희가 가장 좋은 수면의 리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자게끔 점점 시간을 맞춰 나가요. 자연스럽게 아이가 적절한 수면을 취하고 오전에 일어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럼 이 1, 2번 부모님께 대한 예의와 생활관리가 궤도에 오르면 3번 즉 할 수 있는 자기개발, 학습 시간의 누적이 본격적으로 향상이 됩니다. 여기서 또 유의하셔야 되는 게 저희 책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절대로 1, 2번이 잡혀야지만 공부를 시작할 수 있냐 이건 아니에요. 1, 2번이 시작되면서부터 공부를 조금씩 시켜 나갈 수 있는데 1, 2번이 잘 잡히면 학습 시간이 이때부터 정말 원활하게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시켜야 돼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너 중학생이니까, 너 고등학생이니까 이 정도는 공부해야 돼 라고 당위적으로 강력하게 이제 억지로 시키는데 이러면 못 따라갑니다. 처음에 중요한 거는 공부 방법보다도 저는 우선은 시간을 쌓아야 돼요. 근데 시간이 쌓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되고 진도와 내용과 난이도도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돼요. 그래야 어렵지 않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왜 하시는지, 어떤 부분이 보람이 있는지, 그리고 쓰라린 경험이나 실패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실패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제가 여태까지 봤던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한 명, 제 인생에 3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희 학생이었었거든요. 이 학생을 저희가 정말 많이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이 학습 양을 늘리려고 할 때 부딪혔거든요. 근데 부모님도 이 정도 학습량 늘었으니 우리 아이 예전보다 나아졌고 괜찮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만뒀는데 결국에 지금은 약간 집에서만 지내는 약간 은둔형 외톨이처럼 지내고 있더라고요. 대학교도 안 갔고요. 정말 안타까워하는 사례고 여전히 잘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정말 뿌듯한 순간, 정말 의미 있는 순간들은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변화 성장한 학생들이 다시 찾아와서 인사할 때예요. 얼마 전에도 저희 졸업생 중 하나가 이제 군대 말년 병장 휴가를 나오자마자 저희를 찾아온 경우, 그리고 와서도 정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군대 가서 가장 많이 생각나는 존재 중에 하나가 저희다. 그냥 자신의 인생을 바꿨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발전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곳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줄 때 저희는 정말 뿌듯하고 이 일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한민국님의 첫 번째 인터뷰를 제가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영광입니다.